결국은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7월에 일정 부분 상승 국면을 보이게 되면은 투자 방향성에 따라서 일정 부분 분할 매도를 하고 8월과 9월에 마지막 준비를 마무리하고 10월과 11월에 있을 대세 상승장 정점을 함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네, 크롱님들 안녕하세요.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주말 평안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우리 크롱님들 다들 건강 각별하게 잘 챙기시고요. 물도 자주 드시고 또 건강한 음식들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 잘 지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무더운 여름을 우리 함께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크롱님들과 저희 라이브 스터디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한번 공유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암호화폐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신고가를 다시 경신을 하면서 이 흐름들이 알트코인에까지 서서히 넘어오고 있는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 그리고 하반기에 과연 시장은 대세 상승장의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와 증거들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데일리 시황을 통해서 우리 크롱님들과 제가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이 부분들을 많이 판단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냥 오를 거야 이런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온체인 지표와 데이터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멀다는 것을 하나씩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장의 대표적인 인사들도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가? 그 부분들 먼저 간단하게 점검을 해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원이라고 불리죠.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는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CEO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도 비트코인의 강세장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아직까지 이번 대세 상승장은 진행형이고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30년까지 시계를 조금 더 돌리면은 무려 150만 달러, 한화로는 20억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 이 주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강세장 관점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캐시 우드가 과연 선구안이 있는 분인가? 이 부분들은요, 과거 행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2015년에 비트코인을 개당 250달러에 10만 달러를 매입한 뒤에 아직까지 팔지 않았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아주 이른 시기에 알아봤기 때문에 선구안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암호화폐 주식을 매집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판테라 캐피탈의 CEO이죠. 댄 모어헤드가 CNBC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74만 5천 달러, 한화로 10억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와 사뭇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판테라 캐피탈은 무려 2013년에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댄 모어헤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모두 다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미친 것이 아니라 이 결과가 현재 시점에서는 엄청난 수익률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의 상황은 어떤가? 지금 시장에는 중요한 호재와 악재가 겹치고 있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장의 중요한 호재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팩트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단기적인 예측은 거의 다 틀립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그 전망들이 유효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예측을 통해서 베팅하듯 선매수하는 것은 위험한 방식이지만 우리는 시장의 흐름들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전략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모아나가도 될지 모아나가면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가? 그 전에 보고서 2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더 블록에서 제시한 관점인데요. 옵션 트레이더들이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정학적인 이슈, 즉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발생했을 때 내재 변동성이 크게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옵션 트레이더들이 다 예측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옵션 트레이더들이 7월과 8월의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상당히 치열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은 불확실성에 의해서 7월 시장 방향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7월에 상승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는데요. 비슷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매트릭스포트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본인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7월, 8월, 9월의 흐름을 갖다가 예측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7월은 비트코인이 강한 달입니다. 최근 10년 중에서 7번 상승이 있었고 평균 수익률이 9.1%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매트릭스포트도 이 근거로 7월에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반면에 8월과 9월 같은 경우는 시장 활동이 둔화가 되고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의해서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흐름들이 8월과 9월에는 뭔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 구간에서 계절적인 패턴을 따르게 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또 7월이 지나고 몇 주간 조정 국면에서 마지막 상승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7월에 일정 부분 상승 국면을 보이게 되면은 투자 방향성에 따라서 일정 부분 분할 매도를 하고 8월과 9월에 마지막 준비를 마무리하고 10월과 11월에 있을 대세 상승장 정점을 함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관점과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9월 같은 경우는요,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9월에는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기대감들에 의해서 선반영이 돼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금리 인하까지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이 흐름들이 9월 중순을 지나서 10월, 11월까지 꾸준히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장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거시경제 변수가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관세 한번 보시면은 아직까지 해결 국면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말을 바꾸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것에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호관세가 잘 해결될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이 관세가 고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확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들을 꾹꾹 눌러 담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 법안은요, 결국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점들이 지배적이죠.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재정 운영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체 자산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현재 시점에서 거시경제 이벤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촬영 시점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향해서 3%포인트 빨리 인하해라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산의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국채와 관련된 신규 국채 발행에 대한 부분들이 걸려있고 결국은 미국 재정을 갖다가 확충하는 정말 중요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금리를 강하게 인하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차 더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을 임명하게 되면은 이제는 연준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호적이다 볼 수 있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7월과 8월을 거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부채 차환과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채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제가 라이브 스터디에서는 영래포와 TGA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거시경제 개념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부분들까지 반영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래포라고 하는 것은 연준이 중앙은행과 거래를 하는 거죠.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중앙은행인 연준에 돈을 맡기고 국채를 받는 단기 거래입니다. 그러면은 역레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이 연준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드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코로나 당시에 연준이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그때 유동성 일부들이 연준의 역레포 계좌에 많이 예치가 되면서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역레포의 잔고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한도가 타결된 이후에 미국 재무부가 고갈된 일반 계정, 본인들의 TGA 계좌를 채우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무려 1조 달러 이상의 신규 국채를 발행을 할 때 시중의 유동성을 건드리지 않고 역레포에 있는 유동성들을 활용해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신규 국채가 발행될 때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시중 유동성이 흡수가 되면서 고갈되는 현상들을 잘 막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금융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미 역레포의 잔고가 바닥이 나 있는 데다가 신규 국채 발행 없이 국정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재무부 TGA 계좌에도 잔고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OBBBA 법안이 통과되면서 부채가 상향 조절이 되었고 이제는 신규 국채를 발행해서 TGA 계좌를 채워야 되는, 즉 재정을 확충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시중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7월에서 8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아서에이즈 같은 경우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비트코인 가격이 9만에서 9만 5천 달러까지도 일시적으로 하회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역레포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과 더불어서 단기 국채를 주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단기 국채들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막아야 되는데 이때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 국채를 소화하려고 하는 현안들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장기채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즉 OBBBA가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 상황에 다음 주에 크립토 위크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하나의 세트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암호화폐 산업과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적인 방향성 기조는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파월 후임을 선정해서 금리 인하 속도에 박차를 가해야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흐름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까요? 10월과 11월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동력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야 되는지 이제는 떠올랐죠. 바로 다음 주에 있을 크립토 위크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벤트가 있기 전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는 오히려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늘 바이 더 루머, 셀 더 뉴스라고 하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즉 시장에서는 이 기대감에 의해서 선반영이 되어서 자본이 들어오고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과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CBDC 발행 금지 법안이 통과되는지 여부와 더불어서 22일까지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이 보고서에서 또 어떠한 현안들을 가지고 올지 이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결과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상승분을 오히려 반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벤트들의 결과는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상승세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10월과 11월까지 감안한 중장기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으로서 너무 자주 말씀드린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로벌 M2 통화의 패턴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또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미국의 부채 차원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된다고 했을 때는 글로벌 M2 통화에도 타격을 줄 수 있겠죠. 물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지만 미국발 유동성은 감소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즉 지금 상승세가 더 가파르게 이어지더라도 이 흐름들이 8월과 9월까지 이어지게 될지는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서 중요한 구간에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온체인 지표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 MVRV G스코어 상으로 과열 신호는 포착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채굴주가 비트코인을 상향하는 패턴이 나타나는데 채굴주가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죠.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 여러 가지 자본의 흐름들, 순환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같이 비트코인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암호화폐 시장은 유동성을 기점으로 한 각종 패턴들과 지표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핵심들을 살펴보면은 이 상승세가 지금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쭉 달리지는 않는다라는 거 강조드렸죠. 결국은 중간에 계속해서 굴곡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그 이유들에 대해서도 미리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을 받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궁극적으로는 10월과 11월에 상승장이 크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 성적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7, 8월은 변수가 남아있지만 10월, 11월은 강제로라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기관 중심의 상승 구조는 이미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다 떠난 그 시간에도 기관과 기업들 그리고 여러 고래들은 꾸준히 비트코인과 우량한 알트코인을 매집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 계속해서 투자 관점을 이어가시는 장기 투자자들은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이기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대세 상승장 사이클은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는 늘 이 사이클 관점에서 저평가된 우량한 코인을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가장 유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실들이 이제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롱님들 용기 잃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서 주변 소음들, 불필요한 소음들을 차단하시면서 이 전략들과 방향성 유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라이브 스터디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시의성 관계없이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라이브 스터디에서는 알트코인들을 심층적으로 추적 관리하면서 매수 매도에 대한 관점들, 우량한 코인 종목 선정과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올해 마지막 과정을 모집을 하니까요. 우리 혼자서 이 험난한 시장을 헤쳐나가시기 어려우신 크롱님들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